자,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얘기 아시죠? 이직이야? 남자 학생 젊은 남성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직 아니지? 예. 라고 얘기해서 그 태도 자체가 매우 천박했으며 그 태도의 천박성을 넘어서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을 얼마나 적대시하는가. 이직이라는 발언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입원을 찍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직남 이런 식으로 네. 해갖고 한국 남성들을 정말 비하하고 경멸하는 맞습니다. 말이잖아요. 네. 아주 멸칭입니다. 예. 그거 정말 쌍소리에 가까운 인터넷 공간에서는 쌍소리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너 이직 아니지? 설마 이직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좀 부주의했다. 네. 그런데 다시 2번을 찍는다. 이번엔 좀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했어요. 네. 하지만 정말 내용은 바뀌지 않아서 야, 내가 이직 사과한다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아네. 라는 워딩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요즘 이제 인천 계양을에 저녁마다 네. 밥 얻어 먹으러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일주일에 3번을 재판을 가잖아요. 네, 네. 3번을 재판을 가니까 낮에는 유세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녁마다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저 1번 부탁합니다. 1번 찍어주세요 하면서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저녁마다 라이브를 내요. 라이브를 때려가지고 유튜브에 나오게 하고 있는데 네. 가서 이제 식당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나오다가 그 외모나 뭐 말투나 이런 걸 신경이 쓰였는지 이직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나온 게 딱 잡혔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보통 이재명은 그렇게 물어나는데 예,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과를 해서 사람들이 진짜 사과했나 싶었는데 네. 어저께 대전과 세종, 충주, 청주, 충북 지역 유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통시장 앞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싶으면은 이번 찍으세요. 그런데 열심히 입원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것도 입원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쉬어라 그랬어요.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2번 찍어, 2번 찍는 것도 집에서 쉬는 것 같아. 계속 2번을 찍는다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네. 아니 저 이직 사과했는데 네. 그 사과한 게 좀 아까웠나? 맞아요. 계속 본인 입으로 2번 찍으면은 네. 뭐 윤석열 잘했다 싶으면 2번 찍으세요. 네. 그런데 2번 찍는 거나 집에서 쉬는 거나 똑같아요. 계속 이직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직 발언이 경솔했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이직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한테 혹은 그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이거를 히트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렇죠. 저는 의심도 들 만큼 일부러 이직이라는 단어를 불어 여러 번 쓰고 다녔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세종시장에서도 그랬고 네. 어디 세종에서 유세했고 그다음에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에 갔거든요. 네. 거기서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나왔던 발언이 아니라 네. 내가 가서 시장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삼은 거라고 네.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 저 투표에 나서는 사람들은 저희 기호 1번을 찍어주십시오. 네. 자, 2번을 찍어주십시오. 하죠. 그렇게 아니요, 하죠. 1번 찍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상대당을 얘기하면서, 너 먹고 살기 편하면 살만해? 살만하면 2번 찍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지금 워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 나 이직할게. 이제는 또 아예, 예. 그래, 난 이직이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이 공천되는 1번은 안 찍을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나는 이직이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여자 이상해. 그러면은 아예 여성들이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그래, 나는 나쁜 여자다. 막 이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상당한 분들이 나 이직이야. 나는 그래 철학을 갖고 2번 찍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억하심정 만들었는데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는 이러고 다니길래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2번이니까 2번 찍어주세요 이런 말 하는지 좀 찾아봤어요. 네네네. 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해보면 나온 기사가 나오는데 어제 부산에 가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여당 찍어달라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찍어달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 부산 유서에서 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진우
장해찬, 김도읍 등을 선택하시면은 네. 저를 선택하는 게 된다. 네. 이런 표현을 써요. 막 찍어라. 네. 이게 아니라 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어제 화제가 됐던 이 발언이요.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길 바라시냐?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찍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예. 국민의힘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맞아요. 거기 이제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재명 저 대표가 이찍을. 뭐 살기 편하면 이찍해 막 이러고 다니면 이찍 오. 듣다가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번 찍으라 이재명 이 찍에 했었지 이번 찍이라고 했었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네.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이게 아주 경멸적인 언어로 지금 계속 이찍을 하고 있지만 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갈 거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호남을 네.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에는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을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주시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국회의원이 안 됩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범죄자가 자리를 누리다가 예. 감옥에 가면 또 그다음 범죄자가 자리를 또 냉큼 잡아서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세비를 받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법을 준비 중입니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바로 네. 조국 황운하 방지법이에요. 귀에 쏙쏙 들어요. 네.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네. 총선 공약으로 네. 총선의 정치 개혁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네. 앞에서도 또 몇 개 내는 게 예. 있었잖아요. 한 위원장의 정치 개혁 공약은 누구처럼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는 네.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 음.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네.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 300에서 250명으로 네. 그리고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네. 그리고 국민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 네. 이렇게 5개입니다. 네. 이 중에 3개가 거의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됩니다. 불체포 특권 맞아요. 포기하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놓고는 포기 안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전에 받았던 세비도 반납하겠다. 네. 네. 왜? 너무 이런 법들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이 네. 범죄 피의자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삼아가지고 마치 자기 사법적 방어 수단으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항이 확정되면 네. 그동안 받았던 세비도 다 돌려내라. 네. 토해내라. 였는데 그거에 이어서 네. 조국 황운하 방지법 네. 있는데 이게 뭐냐? 비례대표 네. 그 승계를 금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진짜 금지시켜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은 예. 조국 씨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조국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에 지금 대법에서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네. 2년을 선고를 받으시고 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계신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국 혁신당 이렇게 물으면 네. 제가 형이 확정되더라도 저희 다음 후보가 승계해서 네. 조국 혁신당의 승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1심에서 3년 받은 황운하가 저요, 저 조국 혁신당 갈게요라고 하면서 왜냐면 황운하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요. 그랬는데 저 조국 혁신당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황운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삼년과 황운하 이 두 경찰 출신들의 이 행태를 보면은 뭐 쉽게 말 많은 분들이 무슨 검찰이 엄청 정치적이고 뭐 권력 지향적이고 뭐 권력에 뭐 빌붙고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말이 맞다면 경찰은 검찰을 능가하는 정말 권력 바라기가 아닌가.
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무슨 검경을 분리할 수 있는 수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홍프리덤님 너무 응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추미애도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은 뭐냐면 검찰 쿠데타 이거를 관리할 머슴이야 머슴. 이 양반은 옛날에 무슨 사머리를 했나 이렇게. 옛날에 양갓집 규수였나요? 아가씨였나? 아니면 같은 사머리 뭐 언년이 2개월이었나? 아니 옛날 얘기를 머슴 진짜 얘기. 좋아하잖아. 예. 나의 명을 그러네요. 듣지 아니하고 막. 예. 네. 그래 장관할 때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 명을 어기고 뭐 네. 했다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머슴 얘기를 하네요. 엄청 권위적이고 엄청 유교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머슴 또 얘기를 하는데, 비유가 네, 머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과거에 뭐였을까? 그럼 전생에 대갓집 아기 씨였다. 2번 좀 몰라요. 대갓집 부엌대기였다.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를 할 때 정확히 뭐가 쿠데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쿠데타입니까? 국민이 그러면 쿠데타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겁니까? 선거 결과 부정 선거 불복종 선거 네. 불복종이죠. 네. 선거는 어떤 제도로서 민주주의 제도인데 네. 민주주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네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네. 그 국민들이 다 쿠데타 세력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쿠데타면 그러니까. 이걸 쿠데타라고 하면은 그 지금 조국도 마찬가지네요. 조국 아까 저희 광주 가서 네. 조국이 윤석열 한동훈은 전두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역시 쿠데타 세력이다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프레임이 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의도하지 않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의도한다고 봅니다. 의도했고 네. 의도했고 네. 나쁜 건 뭐냐면은 네. 저걸 정치인이 저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머릿속에 네. 계속 맞아요.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구도가 뭐냐면 조국, 추미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계속 쿠데타, 군부 독재 이런 식으로 반민주 구도를 계속 심어주는 한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만들어낸 동료 시민들 있잖아요. 네. 이 동료 시민들이라는 게 완전 대립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글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옛날로 수구 세력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되게 수준이 높으시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검찰 쿠데타라고 네. 저렇게 야당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에 맞서는 캐치프레이즈로 예. 자 고르세요. 검찰 쿠데타를 고르시겠습니까? 범죄자 쿠데타를 고르시겠습니까? 찰지다. 저는 이번 네. 총선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점점 네. 당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신청하고 비리를 받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면면을 네. 보니까 이거는 범죄자 쿠데타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약한 말씀하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공적인 자리에서는 네. 우리 시민들의 펠로우십, 동료 시티즌십에 네. 호소해서 우리 국가를 한 단계 정말로 네. 자유가 숨쉬는 네. 시민들이 꾸려나가는 사회로 네.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는 큰 힘을 네.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힘이 못마땅해서 네. 끝없이 세상을 독재와 그에 한가하는 세력들 간에 이 세상은 그 싸움의 현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계속 쿠데타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본질은 네. 범죄 쿠데타다. 네, 저는 범죄자 쿠데타다. 쿠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들이 정말로 국회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네.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못 쓸 것 같고 저희는 범죄자 쿠데타라는 얘기를 네.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세상의 본질은 이 용어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저는 검찰 쿠데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야당이 하도 검찰 쿠데타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시니까 네. 그 말을 인정을 해드린다면 저는 두 개의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검찰 쿠데타 세상을 따라갈 거냐, 범죄자 쿠데타 세상을 따라갈 거냐. 맞네요.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범죄자 쿠데타
범죄자들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네, 정말 이렇게 이게 아무리 이제 정치적인 격동기이고 크게 충돌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공적인 일에 나가서 국민의 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자기 범죄 혐의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재판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박애숙님 네, 정확하게 또 해주셨네요. 바로 받아가지고 네. 4월 10일은 범죄자 소탕의 날입니다. 아, 저희 이렇게 받으시니까 저희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4월 10일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분들 범죄자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 해주시는 날입니다. 네, 좋은 분들이 당이랑 상관없이 저는 정말 일을 잘 할 수 맞아요. 있는 국민을 잘 생각해주는 국힘의 악성 후보 그런 사람 있으면 떨어져야 됩니다. 끌어내야죠. 예. 네, 민주당의 좋은 후보 이 사람 정말 국민 잘 살게 할 수 있고 국민 도와주려는 생각에 차 있는 네. 사람 그런 사람은 돼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좋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